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1000에서 2000 사이에 차량의 시세가 어느 정도 선부터는 이제 봐야 할까? 적어도, 진짜 적어도, 그런 부분을, 경차, 준중형, 중형, 대형, SUV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순서대로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실매물 사이트를 보시면, 어, 매우 싼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매우 비싼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량이 조금 대상 차종인가,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호불호가 키로수가 엄청나게 많아도 괜찮다, 난 영어로 탈 거다, 뭐 이러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1000에서 2000 사이, 1000 밑에 있는 것도 1000에 끼워져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보고 이렇게 해드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기준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기준 잡기용 영상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경차는 이제 1000 밑으로 가면은 더 뉴모닝이나 전거 2012년 뭐 이런 올뉴모닝 이런 쪽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 1000 밑이니까 예전에 따로 했던 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 www.cleancars.com, 이게 딜러 전산을 연동을 해놨어요. 제가 뭐 따로 환경 설정 만든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거나,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차 좀 오래됐던 거, 작년에 했던 건데 요즘에 제가 좀 못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여기 여기 이쪽으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은 안 나와요. 제가 그 등록을 못 해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헷갈려갖고 그것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여기 위에 주소창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주소창, 여기 주소창에 HTTP에요. S가 요즘에는 자동적으로 붙는데 S를 붙이면 안 되고 땡땡 그다음에 슬래시 www. 한글로 cleancars.com 하면은 제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고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실 때는 이게 저한테 구매를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시세 공부하는데 쓰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홍보는 홍보긴 한데 진짜 진심으로 오시면 물론 좋겠지만 안 오셔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도움 되실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벨로스터를 클릭하면은 이 금액을 좀 느린데요. 다시 국산차 검색. 그래서 벨로스터 나왔죠. 이 금액을 다 주고 사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뒤에 배경이 막혀 있는 거는 엠파크라는 매매 단지인데, 여기에 있는 거는 보통 많이 빠지면 50까지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한 20만원, 30만원 빼주는 게 조금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깥에 배경이 좀 뚫려 있는 거는 이제 수원, 용인 이쪽인데, 이거는 여기 뒷자리가 아마 다 이제 자투리가 잘려서 900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것도 엠파크 사진이 뒤에 까맣게 요즘에 좀 변한 거고, 뒤에 뚫려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거의 실내긴 실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에요. 여기도 이제 야외긴 한데 뒤에가 막혀 있으니까 인천입니다. 수원 용인 차량도 간간히 껴있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최근 하는 거는 수원 용인 것보다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인천, 부천, 시흥, 광명, 안산 위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좀 이제 희귀한 차, 뭐 K7 LPG라든가 뭐
2.4 프레스티지 스페셜에 뭐 흰 색깔의 썬루프가 있고 키로수 짧은 거는 뭐 이런 거까지 조건을 다 맞추다 보면은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데이트를 저한테 요청을 해주신다면 수도권 전체로, 그 지방까지는 안 나오는데 수도권 전체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로 업데이트를 요청해 주시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보다는 전화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업데이트 바로바로 할게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그 대수가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거를 넓히려고 하면은 돈을 또 내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불필요한 것 같고 요청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경차는 요즘에 나오고 있는 올류모닝 좀 튜닝해 놓은 건가? 이렇게 느껴지실 정도로 좀 이제 모양이 좀 달라져서 나왔는데 올류모닝 요즘에 나오는 게 JA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뭐 700만원, 800만원짜리도 있어요. 있는데 적어도 900부터는 보셔야 좀 어느 정도는 기본 옵션에 키로수 적당한 키로수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900부터는 지금은 이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영상을 다음달 8월, 9월, 10월 달까지 보셔도 대체적으로 약간 한 50만원 정도 밑으로, 10월 달 정도면 50만원 정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막 갑자기 뭐 확확 내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그 해가 넘어간다 해서 그 다음에 성수기라서 차가 더 비싸지고 낮아지는 건 없어요. 그냥 시기에 맞춰서 서서히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딜러들이 전략적으로 자기가 판매하거나 매입하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지어낸 말들이 좀 와전되고 그게 또 많이 퍼지고 해갖고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냥 새 차가에서 계속 그냥 쭉 서서히 그냥 떨어지고, 만약에 아반떼 MD나 뭐 예전에 K5 잘 팔릴 때는 그 잘 팔려서 시세가 안 내려가는 거지, 뭐 잘 팔려 인기차라서 뭐 더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무조건 서서히 픽스, 그러니까 고정이 되거나 서서히 떨어집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올류모닝은 900에서 1200인데 좀 넉넉하게 보시려면은 1000에서 1100까지 넉넉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게 안 된다 하면은 900만원에 내 차가 내가 살 차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이 사이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로 전편에 그 중고차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 몇 가지와 허위 매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게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걸 보시면 조금 없잖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독하기, 좋아요 아직 안 해주신 분 해주시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최근에 올린 거를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썸네일은 없을 거예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 대문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니고 그냥 주제가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뭐 주의사항 뭐 한 40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허위 매물 피하는 법이랑 그렇게 보시면은 1시간 반짜리라서 좀 길고 지루하긴 하지만 진짜 구매하실 분들께는 저 없잖아 그 1시간 반을 투자를 하시면 조금 아는 내용이 뭐 사이사이 껴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정 이해가 안 가시면은 여기 옆에 이 전화번호로 한 대략 12시부터 점심 때부터, 제가 이제 영상을 하면 보통 야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단지에도 사람 없고 막 그럴 때 조용할 때 하기 때문에 좀 늦게 퇴근하고 늦게 출근합니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시까지 딱 1시에 전화 주셔도 됩니다. 1시까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안 사시더라도 제가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는 700부터 600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10만 킬로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옵션 좀 떨어지고 키로수가 짧으면 옵션이 좀 떨어지거나 색깔이 뭐 좀 이상한 색깔, 뭐 많이 안 찾으시는 은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떨어집니다. 목을 마르기 때문에 조금씩 마시면서 할게요. 넥스 스파크는 제가 봤을 때는 700부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700만원대 차가 뭐가 있는지, 뭐 800만원 좀 더 올리면은 어떤 조건이 되는지는
요 사이트 다시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나?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은 대체적으로 금액이 빠지는 정도가 20에서 50이고요. 차주 망합니다. 차주가 빼주는 만큼인데 일반적으로는 한 2, 30 정도, 그 정도는 빼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가끔 가다가 조금 자신감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 차를 갖고 계신 그 차주분들 있지 않습니까? 딜러분들, 그 차를 매입한 딜러분들이 금액을 빼주는데 뭐 10만원 빼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2, 30 정도, 환경 설정을 안 해놨다, 미리 그 코드를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랑 짜고 이제 올리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2, 30만원 빼주면은 잘 사시는 겁니다. 그게 차주 입금가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 잡아드리는 겁니다. 뭐 이제 주관적으로 이 금액 정도가 못해도 이 금액부터는 봐야 되고, 좀 넉넉하게 뭐 1000에서 1100 정도 봐도 과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이 금액에 맞추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조건을 낮게 보는 것도, 뭐 10년 탈 거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리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넥스스 스파크 700부터 1100 사이 이 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준형입니다. 준준형도 이제 차가 좀 많은데, 뉴 i30는 1000 이상 볼 필요는 왠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더 뉴 i30는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뉴 i30는 많아요. 700부터 1300 사이인데, 그러니까 고로 1000 이상 쓸 필요는, 더 뉴 i30를 굳이 사시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이게 모델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고서는 그냥 뉴 i30 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반떼랑 이제 i30 둘 중에 괜찮은 거 보시려고 할 때는 아반떼보다는 조금 싸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긴 한데, 700부터 1000 사이로 보시면 되시고, 더 뉴 i30는 아마 한 1100, 1200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뉴 아반떼 이거 휘발유 기준이 돼요. 휘발유는 더 싼 것도 있어요. 7, 800짜리도 있는데, 뭐 등급 제일 낮은 거, 스타일, 스마트 뭐 이런 거, 그런 쪽이, 스마트는 좀 괜찮죠. 스마트는 좀 많이 팔리는 그 등급 옵션이에요. 근데 그래도 더 뉴 아반떼는 900부터 11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반떼 MD는 500만원, 600만원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차가 디럭스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많다든가, 아니면 키로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은색이라든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반떼 MD,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그냥 노멀하게 생각하시는 그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는 700부터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100, 1200도 있어요. 뭐 1000만원대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가 좋느냐, 제가 봤을 때는 좀 판매하기 꺼려지거든요. 판매하면은 제 수수료 받겠죠. 근데 그 수수료가 받기가 좀 이제 두려운 그런 이제 차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좋은 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희망적으로 보는 거고, 안정적으로 이제 중고차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구할 바에는 등급을 한 단계를 낮춰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중고차는 억지로 그 디자인이 좋아서 억지로 갔다가 수리비가 더 들고 그 못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윗단계를 사느니, 뭐 소나타 더블리런트 뭐 5, 600만원대 그런 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다는 거지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그런 거 못 팔겠어요. 그러니까 아반떼 AD는 제가 봤을 때는 1300부터 1600 사이 이 정도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K3는 역시나 6, 700만원대 있습니다. 근데 80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100 이상 쓸 바에는 그 위에 거 더 뉴 K3 두 번째 거 2세대 그걸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즘 더 뉴 K3는 1100부터 1400,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약간 뒤에가 그랜저 HG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많이 달라졌고 좀 이쁘게 나왔는데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나오는 올류 K3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 싸면은 말이 안 됩니다. 있으면 제가 사요. 그리고 만약에 그 차를 갖고 계셨던 분이시라면 얼마에 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허위 매물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센 허위가 있고 약한 허위가 있습니다. 약한 허위라는 거는 거의 실매물에 비슷한 허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센 허위는 말도 안 되는 거.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이 뭐 5, 600만원, 뭐 그것보다 더 싸게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있으면 제가 사서 제가 제값에 팔아도 돈이 많이 남는데 그 가격에 팔 리가 없겠죠. 뭐 전매 제한 그런 것도 중고차는 없어요. 새 차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면 돼요. 그 딜러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있다고요?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남바 그대로, 그 키로수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제가 사요. 그리고 말이 안 됩니다. 그거 말로는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삼성 거 SM3 네오 같은 경우에는 950부터 1200 사이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뭐 15년, 16년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베오는 좀 다양한데, 아베오 뭐 더뉴 아베오 뭐 요즘 나오는 거 다 통틀어갖고 이제 그냥 한번 비중은 좀 이제 많이 없으니까, 아베오는 400만원짜리도 괜찮은 거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소소한 거, 그렇다고 이제 좋은 건 아니겠고, 뭐 키로수가 좀 많거나 등급이 낮거나 뭐 LS 뭐 그런 쪽으로 이게 많이 낮은 쪽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베오는 매입한 적은 있는데 매입 안 하는 게 낫었었고,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어메이징 크루즈는 매입한 적은 있는데 이것도 재미가 없었고, 오히려 지인 거를 매입했다 손해가 났어요. 30인가 40인가 그 매입을 안 했으면 제가 3, 40을 제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사서 고생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됐었던 일이 있었고, 아무튼 뭐 어메이징 크루즈 뭐 GM 대우가 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메이징 크루즈 900에서 1300 이렇게 판매를 해야지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역시나 싼 게 있어요. 그리고 900에 너무 딱 잘라서 보시기에는 좀 그렇고 합니다. 뭐 800만원대 사진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어메이징 크루즈 다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못 산다는 거예요. 구매하시는 분께서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해서,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일반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라든가 어떤 남성분이 오시더라도 다 일반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보시면 또 안 되니까, 이게 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근데 딜러 말만 또 믿어서는 안 되니까, 또 이게 또 딜러를 무조건 신뢰를 못 하시면은 그 딜러한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있으시면은 가셔서 그 딜러랑, 그 다음에 공업사랑, 그 다음에 내 생각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어우러져서 좀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차도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아까 들었던 것보다 괜찮은데 이럴 수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렇게 차를 고르셔야지 그게 진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류 크루즈는 1300부터 1700 사이로 보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벨로스터 600만원대부터 뭐 노란색, 뭐 연두색, 뭐 빨간색 뭐 이런 것들이 좀 싸요.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색깔이 좀 호불호가 갈린다는 이유만으로 좀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무기어, 벨로스터가 오무기어 이런 게 현대 기아 차들이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스티어링 기어라고도 하고 원 기어라고도 하고 오무기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이 핸들을 좌우 돌리면은 그 반템포 느리게, 이거는 원래 느꼈던 핸들이랑 좀 틀린데 안에서 뭔가 겉도는데 헐겁게 반템포 느리게 이렇게, 뭐지? 그게 오무기어예요. 그 소리가 북 북 북 이렇게 반템포 느리게 따라옵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오므기어가 나간 건데 그걸 방치하면 나중에 조향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수리비도 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여기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에 공업사들은 보통 25만원 정도 수리를 하는 부위이긴 한데 조금 나중 되면은 위험할 수 있어. 당장은 괜찮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보시고. 더 뉴 벨로스터는 1100부터 1750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요즘 나오는 벨로스터 J 요즘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200부터 2500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소울은 이 금액이 아니에요. 이 밑에 금액입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했어요. 소울은 500부터 800 사이, 400만원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왠지 좀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안 팔고 싶고 500부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파냐? 내가 산다고 하는데 문제 있으면 전화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문제 없을 만한 차를 판매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굳이 400만원대 사시려고 하시면은 다른 분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만한 거라고 예상이 될 만한 차는 못 팔겠어요. 그리고 올류 소울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오닉 매입한 적도 판매한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1550부터 2150, 차도 수도권 전체로 봐도 한 3, 40대 있을래나? 많지 않습니다. 3, 40대 있으면 많은 거고요. 수도권 전체 이 넓은 그 몇 천만 명이 사는 이 경기도권 안에 있는 게 30대가 중고차 매물이 없다면 좀 많이 작죠. 엑센트 신형은 500만원대부터 있습니다. 뭐 디젤 옵션 좀 그냥 무난한 거, 그 다음에 색깔 뭐 은색깔이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600부터 디젤을 보셔야 되고, 휘발유는 500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많이 팔았던 금액대는 6, 700만원대입니다. 좀 괜찮은 거 색깔 맞추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매립돼 있고, 블랙박스 있고, 그 다음에 가죽 시트에 좀 적당한 접이식 백룰러 있고, 적당한 옵션 깡통일 아니고, 좀 깨끗한 거 조금, 그나마 좀 소소한 거, 아예 깨끗한 건 새 차고, 좀 소소한 거는 한 6, 700 사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중형입니다. 준중형은 여기까지 하고, 중형, 여기 페이지는 소나타만 있어요. 소나타만 있고, NF 소나타 2, 300짜리가 왜 있냐. 그냥 소나타 페이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한번 그 전체적으로 묶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UEF 소나타는 체크를 안 했는데, UEF 소나타는 그냥 100만원대 구매를 하시면 되고, 200만원 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UEF 소나타를 LPG인데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겠죠. 200만원 너무 아깝다, 200만원 받고 싶다라고 이제 매입가를 그렇게 희망하셨는데 어려워요. UEF 소나타는 100에서 150 사이로 무조건 팔아야 되는 차입니다. 근데 돈 조금만 더 쓰면은 NF 소나타 200만원에서 300만원대 나옵니다. 근데 200만원, 300만원대 NF 소나타가 있어? 그러면은 난 그거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잘 봐야 돼요. NF 소나타랑 NF 트랜스폼, 그 다음에 YF는 아예 체크를 안 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더 심각하니까 아예 그냥 보지도 마셔라 라고 빼놨고,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해놨고, 이게 세타 원 엔진도 조금 이제 엔진이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엔진 소리가 무조건 기링기링 뭐 키키키키 뭐 치치치치 티티티티 뭐 이것보다 더 빠른 소리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새끼리 맞닿는 소리가 계속 난다든가 이런 소리랑 비슷한 거, 아예 똑같진 않은데 나면은 이게 실린더 헤드가 실린더 벽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진행이 더 되면은 불순물이 열받아가고 거기 탁 낀다 그러면 엔진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 엔진을 쪼개지면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냐? 엔진을 교환하나 엔진을 수리를 하나 비용이 똑같아요. 결론은 엔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NF가 좋아. 근데 뭐 뉴 SM5는 연비가, 토스카도 연비가 부품값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뭐 NF는 부품값이 차라리 고장 안 나는 게 나은 겁니다. 고장이 USM5는 고질적으로 그냥 누유, 미세누유가 좀 더 진행했고 약간 흐르는 정도, 그 정도면은 수리비가
한 9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잠바 가스켓 커버만, 그 고무 패드만 갈면 되니까, 커버만. 그리고 또 토스카 같은 경우에는 좀 연비는 조금 더 나가죠. 예, 대체적으로 차가 무거우니까. 근데 이게 안정감, 이제 뭐 코너링이라든지 그런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튼튼하긴 튼튼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수리가 뭐 단종됐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NF나 NF 트랜스폼 보실 분은 좀 다양하게, 뭐 로체 이노베이션 보시는 분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좀 많이 팔리는 거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TG 그랜저 많이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SM5 인프레션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한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세타2 엔진, 뭐 K5라든가 YF 소나타 엔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심각한지 와닿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 매입 안 했으면은 돈 1,000만원은 제 통장에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겠지 하고 매입을 했는데, 저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YF 소나타 11년, 12년 LPG 매입 안 해요. 11년 매입 안 해요. 10년, 11년. K5 12년 미만 거 매입 안 합니다. 13년 이상 거가 그나마 쪼개지진 않겠지.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심각성을 갖고 차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브릴리언트 소나타 5, 6, 700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거 파신다는 딜러분한테 가셔도 되는데 저는 못 팔겠습니다. 1100부터 1500 이렇게 이 사이로 보셔야 됩니다. LPG에 뭐 키로수 짧고 옵션 있고 더 브릴리언트 소나타는 좀 더 비싸요. 근데 그럴 바에는 또 차가 다른 쪽으로 좀 봐보면은 말리부 13년식 이상께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릴리언트 소나타도 이 정도 금액에 사야지 용도 잃어가 없고 구조 변경, 그러니까 LPG에서 휘발유 엔진을 바꿔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문제가 있어서 없어서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확률도 있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으면은 50%는 된다고 보니까 반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50%면 너무 큰 거예요. 10% 20% 있어도 큰 건데. 그러니까 좀 물론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긴 하지만 저는 좀 반대다. 좀 괜찮은 거 소나타, YF 소나타 비슷한 거 디자인으로 보시려면은 더 브릴리언트 소나타는 1100부터는 보셔야 됩니다. 못해도예요. 네.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서 무시하실 수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주관적인 의견은 1100부터는 봐야 됩니다. 2018년 10월까지 좀 유효할 것 같아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좀 적당한 거, 물론 8,900짜리 있습니다. 근데 은색깔, 뭐 키로수 많은 거, 옵션 엄청 낮은 거, 내지는 조금 안 팔릴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 그렇게 싸고, 용도 이력이 있거나 구조 변경이 있거나 시작가는 그런 게 없는 거,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거는 1,000만원 딱 보시면은 수도권에 몇 대 없어요. 한두 대, 세 대? 근데 이제 뭐 1100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제 거기서 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여기 맨 처음에 써놓은 거를 커트라인으로 잡지 마시고 여기서 한 200 정도는 좀 넉넉 잡아 주셨으면은 좋겠어요. 돈을 이 금액만 쓸지언정 일단은 넉넉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좀 좋은 차를 앞으로 뭐 몇 개월 타다가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타실 거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적어도 3년에서 5년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50% 이상이시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몇만원, 그 몇백만원 클 수도 있지만 그 아끼려다가 수리비가 더 나오고 내가 왜 이걸 샀을까 후에도 이미 명의가 내 걸로 찍혀 있으면은 등록증이 그렇게 돼 있으면 늦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안 사시더라도 참고만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맨날 한 차종만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하고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은 그게 더 좀 이제 유익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코란도 스포츠 뭐 시세 얼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 말고 우선은 기준을 이렇게 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2, 3개월 있다가 또 하고 2, 3개월 있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뭐 3, 4분기 뭐 분기당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F 소나타는 못해도 1300부터는 보셔야 되는데 1300 딱 들고 오면은 키로수가 짧은 게 없어요. 뭐 키로수 뭐 사고가 또 키로수가 짧으면 사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1300, 500 그러니까 뭐 넉넉하게 보시려면은 1500, 1600 이렇게는 보셔야 그리고 또 이제 폭을 또 내가 좋아하는 색깔 뭐 좋아하는 옵션 넣고 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한도 끝도 없으니까 보시고 좀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좀 기준을 잡으시면은 적어도 LF 소나타 공부 그렇게 했는데 시세가 얼마인지 뻔히 아는데 딜러가 높게 얘기해? 그럼 사시겠습니까? 이 사이트 통해서 다 공부 다 해놨는데. 그리고 어떤 데는 수수료를 그 1000만 넘어가면은 좀 많이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미리 이동하실 때 수수료가 얼마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시고 이동하시면은 좀 유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유튜브로는 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실제로 할지도 모르겠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딘지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띄워주기용으로 영업상 멘트를 하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손님 제보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수수료 아마 저보다 싸게도 저보다 높게도 좀 그러겠지만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수료는 그 30 이렇게 받고 있고 뭐 지역 이동하면 5만원 10만원 더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천만원 넘어가면은 그때는 40 받아요. 2천만원 넘어가면. 그리고 수입차는 싸건 비싸건 5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역 넘어가도 5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50 이상 받으면은 그 진짜 상한가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 차는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많이 이뻐 보였어요. 1800부터 2300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나타 뉴 라이즈 요즘에 나오는 거 2000부터 2950 2950까지 누가 사? 새 차 사고 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새 차랑 비교해 보셨을 때 그리고 좀 확신이 있으셨을 때 옵션이 좀 많이 좋고 키로수가 짧아서 이 금액에 아마 파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이 금액까지 갈 바에 새 차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새 차는 내 소유가 되는 순간 일단은 거의 대부분 500씩 빠져요. 거의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뭐랄까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네. 새 차 좋으신 분은 새 차 사시면 되시고 중고차 그래도 이제 새 차보다는 싸니까 좀 확신이 있으면은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좋은 딜러를 만나게 되면은 확실히 새 차보다 중고차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 2700부터 32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좋은 게 등록세 취득세가 140까지인가 면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도 똑같아요. 다음 K5 요거는 아마 13년부터 봤을 거예요. 제가 13년 밑에 거는 거들떠도 안 보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1150부터 13년 이후 K5는 1150부터 1600 이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뉴 K5 밑에 막 안개등 4발 달려있고 막 그게 럭셔리 트렌디 뭐 뒤에 면발광 램프 달려있고 그거가 럭셔리 트렌디 모델이고 한데 그 모델을 사시려면 1500에서 왔다 갔다 아마 할 거고 그렇습니다. 키로수 맞추면 또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더 뉴 K5는 1300부터 1800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올류 K5 그 다음에 뭐 MX, SX 뭐 이렇게 나온 차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에어 커튼 타이어에 공기 들어가는 거 그거 있는 게 그 1500부터 2000 사이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음각으로 좀 이제 그릴이 좀 파여져서 나오는 K5 요즘 나오는 거, 이게 2700부터 28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M5 플래티넘은 800짜리도 있어요. 팔고 싶은 차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잡았을 때는 900부터 1350 사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SM5 노바, 이거는 뉴스에도 나왔는데 좀 약간 애매한 차종, 그러니까 SM6에 좀 눌려서 많이 안 팔려갖고 이제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1200부터 1800, 수도권 전체로 봐도 몇 대가 없는데 우선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SM6는 1800부터 2600인데 요게 차가 뭐 엔진이나 미션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평을 좀 받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사지 마시려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차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매입도 안 했고 판매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1800부터 2600, 말리부는 900부터, 요거는 13년부터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션이 이거는 고질적으로 13년 미만 거, 그러니까 11, 12 뭐 이런 게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젠투 미션으로 뭐 바뀌었다 뭐 그랬고, 13년 이후 거로 해서 보면은 900부터, 키로수가 아무래도 좀 많거나 등급이 낮거나 했을 거예요. 900부터 16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류 말리부는 이제 1500cc와 2000cc가 있습니다. 1500cc는 그 2000만원부터 2500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류 말리부는 2.0은 2300부터 2900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금액은 자르시고 이 금액부터 이 금액 사이로만, 아마 이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좀 감이 좀 가격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순으로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가운데 오른쪽쯤에 가격순이 있습니다. 뭐 주행거리순, 가격순, 연식순 뭐 이렇게 있는데 맨 오른쪽에 가격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 금액 싼 것부터 비싼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리 고르시면 안 돼요. 중고차는 남이 타던 거니까 미리 고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깨끗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르려고 하는 그 습관들을 그 딜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돌려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하셨으면은 다른 차는 이제 좀 비싸게 팔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르고 가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세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제 개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장난칠 일이 없어요. 환경 설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인천차는 뭐 20만원, 30만원 정도 빠지고, 30 빠지면 좋고 50까지도 빠진다고 하는 차가 덜어 있으니 그런 쪽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냥 기대하고 오시면은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빼드립니다. 뭐 비록 일반적인 금액으로 빠지는 경우 30만원, 뭐 20만원이 많고, 뭐 수원 가면은 뭐 9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빼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빼드립니다. 네. 왜냐면 나중에 구매하고 나서 말 나오는 게 싫어서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PR이었어요. 자, 이제 대형이에요. 제네시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6단 미션, 그 다음에 12년부터 15년 이때 거는 8단 미션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8단으로 작은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힘이 이건 덜 드는 거예요. 근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기 어렵다고 높은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변속에 대한 충격도 팍팍팍 이렇게 빨리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힘도 들고 칼로리 소모량도
많아지는 것 같은 뭐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을 좀 더 먹고 더 느립니다. 그리고 가속 뭐 토크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근데 연비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더 빨리 나갈 수가 이론적으로는 있죠. 그러니까 요게 더 비싸요. 그거 아닌 거는 6단 미션은 1050부터 1950 보시면 되시고, 8단 미션은 1550부터 2200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랜저 HG는 11년, 12년은 가로 그릴이고 13년부터 세로 그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년, 16년은 안개등이 밑에 있는 등이 5개, 5개씩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디자인이고, 또 휠도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11년, 12년은 1150부터 1500 사이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그릴은 1350부터 18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4, 16 5발짜리 안개등 들어가는 거는 5발 5발은 1700부터 11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G 그랜저 디젤을 이제 물어보신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직 제가 답글은 못 따라 드렸는데, 아마도 한 2000에서 2200 사이, 진짜 과하면 2300이 될 수도 있지만 뭐 2000에서 2200 사이면 되지 않을까. 여기 한번 사이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만약에 차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차가 이거밖에 없어 하면은 업데이트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K7 맨 처음에 나온 거는 800, 900도 있어요. 더 싼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해도 1000부터는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더 프레스티 K7은 오히려 좀 이제 더 싸요. 이거는 왜냐면은 K7은 알고 더 뉴 K7도 알아요. 맨 마지막이고. 근데 더 프레스티 K7을 아시는 분들은 좀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이에 파묻힌 것들은 뭐 TG 그랜저, 더 럭셔리 그랜저 사이에 있는 뉴 럭셔리 그랜저도 조금 이제 매입가는 좀 비싸야 되는데 좀 판매는 조금 잘 안 되는 편이라 조금 매입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판매랑 매입 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조금 싼 금액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것보다는 썩어도 준치니까 요거가 더 비쌉니다. 1200보다는 더 비쌉니다. 전유 K7은 구분을 줘놨어요. 2.4가 월등하게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매입할 때도 대부분 2.4 프레스티지 스페셜이에요. 네. 뭐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느냐, 메모리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차이긴 한데, 거의 뭐 메모리 없는 게 많아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없는 게 많아요. 막혀있는 게. 1400부터 19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은 요것도 역시 썩어도 준치. 조금 더 이제 시작가는 싸나, 비싼 건 더 비쌉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러스 프리미엄, 수요는 적당하고 판매하는 거는 작습니다. 수요가 많지도 않아요. 700부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조금 이제 적당한 거, 많이 키로수 좁히고 뭐하고 하면은 뭐 900, 1000 이렇게 되더라고요. 역시나 여기 사이트에서 한번 봐주시고, 제가 딜러 전산 봤을 때는 저 금액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럭셔리 그랜저, 요거는 700부터 1050 사이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류 SM7 매입도 안 해보고 판매는 아주 옛날에 해봤는데 900부터 1550, SM7 노바, 이거는 진짜 거의 보지도 못한 차는 1300부터 2000, 네, 매입되어 있는 차가 이게 올류 SM7인지 잘 주의 깊게 보질 않았습니다. 많이 겪지 않았고, 역시 임팔라도 매입된 차는 덜어 봤는데 구매를 희망하셨던 분 문의 전화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아슬란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네시스 DH랑 아슬란이랑 뭐 528이랑 뭐 이제 여러 가지 보셔갖고 아직까지도 아마 그분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SUV입니다. 이제부터 그 산타페 더 스타일, 산타페 CM 2005년식에서 이제 뭐 라이트랑 여러 가지 디자인이 좀 바뀐 건데, 요건 700부터 13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산타페 DM, 요거는 오늘 제가 1470에 판매한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400부터는 이제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 밑에는 옵션이 너무 떨어지던가 키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맨 처음부터 설명해 드렸던 거는 13만 킬로 이상은 아마 안 봤을 거예요. 안 봤습니다. 그래서 13만 이상짜리는 물론 이제 연식에 대비했을 때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거는 15만 킬로도 팔고 18만 킬로도 팔고 막 그래요. 근데 연식 대비 지금 우리가 보는 1000에서 2000 사이의 차들은 대부분 킬로수가 어느 정도는 짧아야 향후 앞으로 타시고 뭐 판매도 하시고 이러기에는 유리합니다. 13만 이상 건 좀 연식 대비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DM은 1400부터 2200, 그 다음에 산타페 더 프라임, 뒤에가 그 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DM이야 뭐야, 이거 뒤에 등이 이쁘네, 등이 좀 달라졌구나 라고. 그게 더 프라임인데 앞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안개등이 좀 이제 위치 달라지고 하는데, 눈썹, 뭐라고 하지, 데일라이트 등, 네, 그거 1950부터 2800 사이, 뭐 사륜 들어가고 키로수 짧고 흰 색깔 되면은 뭐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투싼 IX는 800부터 1400, 뉴 투싼 IX는 1100부터 1700, 올류 투싼은 1500부터 235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류 투싼은 거래를 해본 적이 매입 문의는 좀 있었어요. 판매한다 이런 문의는 있었는데, 구매하신다 라는 문의는 한 번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베라크루즈는 이제 차가 승차감이 좋아요. 승차감도 좋고 차가 되게 정숙하고 디젤인데도 잘 나가고 부드럽고, 뭐 이제 서스 그런 부분도 좀 만족스럽고 합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객관적으로도 그런 평들이 많습니다. 900부터 키로수가 많고, 뭐 300X 같은 뭐 2륜의 300X 같이 등급이 좀 낮고 키로수 좀 있는 것들은 900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종되기 직전까지 뭐 4륜 300VXL 뭐 이런 거 하시게 되시면은 280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맥스크루즈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그 맥스크루즈는 이제 수요는 사실 많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이 되더라도 이게 1700에 팔리는 거를 1400에 갖고 오는 것도 조금 이제 무서울 정도로 좀 아마 수요가 많지는 않고, 좀 차가 확실하게 이뻐야지,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좀 잠깐만 뜨고 올게요. 사실은 제가 그저께 이 영상을 했어요. 뭔 말이냐면은 녹화 버튼 안 눌러갖고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1시간 반을 했었는데, 오늘 뭐 주저리 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그때 주저리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말들이 많아서 조금 그때보다는 좀 일찍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뉴 맥스크루즈는 2300부터 3400, 좀 텀이 1000까지 있고, 이거는 1000에서 2000 사이에 있는 차도 아닌데 왜 넣냐, 그냥 맥스크루즈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좀 도움이 되실까봐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인기 차였어요. 베라는 좀 이제 그래도 소소한 편이고, 여긴 인기차입니다. 인기차. 소렌토 R은 950부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00까지 쓸 바에는 뉴 소렌토 R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이 금액대가 좀 적당?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여기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많이 판매되는 금액대는 1000에서 1300 사이 정도입니다. 소렌토알은. 그리고 뉴 소렌토알은 많이 판매했던 금액대는 1600, 1700대. 키로수 좀 많이 짧고, 그 다음에 색깔 좀 괜찮고, 흰 색깔, 스노우 화이트 펄 뭐 그런 거에다가 키로수 짧고 옵션 뭐 TLX 스페셜 뭐 이런 거. 키로수는 3만짜리도 판매한 적 있고 6만짜리도 판매한 적 있고 7만짜리도 판매한 적이 있는데 뭐 이게 여러 대를 판매를 했는데 좀 이상하게 1600, 1700대를 이제 겨울에 좀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요즘에는 한 1600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이트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다시 옛날에 했던 것도 조금 이제 좀 너무 오래됐다 싶은 거는 다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도 생각한 게 또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 소렌토알은 그렇고, 스포티지알은 850부터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도 1000 이상은 보셔야 되고, 많이 젊으신 분들이 뭐 20, 30대, 뭐 40대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차인데, 그래도 1000은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썬루프 있고, 그 다음에 키로수 좀 약간 10만에서 왔다 갔다, 에다가 뭐 흰 색깔이나 검정 색깔로, 그 다음에 뭐 냅이 있고, 매립돼 있고, 뭐 가죽 시트에, 뭐 열선만 있든 통풍 시트만 있든, 그렇게 쏘쏘하고 사고 좀 단순 교환 정도 있거나 아니면은 완전 무사고 이런 것들이 한 1200, 1300 아직도 해요. 1100, 1200, 1300 이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가 있을지 요 사이트 참고를 좀 해주시고, 네. 그 금액대만 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더 뉴 스포티지알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매했던 거는 1400만원대 판매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500, 1600, 1700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115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아예 보지 않는 거는 이제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용으로. 그러니까 이 차들은 왜 안 좋지, 왜 1500만원, 1600만원, 그 1700만원 그 금액대가 많이 팔렸지 보시면 됩니다. 네. 키로수가 많은 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많은 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그렇습니다.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카니발 R은 역시나 뭐 800, 900만원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1000에서 1900 사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올류 카니발은 11인승보다 9인승이 더 잘 나가는 게 뭐 아시다시피 110km 이상 좀 시원하게 밟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패밀리 분들이 뭐 11분까지 타시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류 카니발, 패밀리카로 올류 카니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고, 금액대는 1850부터 못해도, 진짜 못해도,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1850, 뭐 2000만원까지 이전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2200 정도까지 보셔도 그렇게 뭐 시원한 거는 느끼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용도 이력 있는 차가 많고요. 네, 구조 변경 있는 차는 좀 이제 덜하긴 한데, 그래도 튜닝이 가끔 돼 있어서 구조 변경이 좀 불법 구조 변경이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리고 아무튼 좀 넉넉하게 항상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좀 제가 판매했을 때 에러가 있을 만한 거는 제가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이 영상만 보시고 그럼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의견을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안 사셔도 되니까 좀 폭을 좁히는 단계가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무조건 전화하셔서 오늘 가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못 만나요. 예약을 무조건 뭐 며칠 전에 해주시는 건 필수고, 그 다음에
그냥 무턱대고 이제 만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폭을 좁힌 상태에서 만나 뵙는 거를 선호를 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냥 가시면은 빵원이고 손님도 못 사고 허탕치면은 허탈하고 하니까. 예. 여기 인천에 없으면 부천으로 가고요. 부천에 없으면 다른 지역도 가고 합니다. 그리고 탁송도 간간히 합니다. 탁송도 그 다른 분들 그 여기까지 오시기 조금 애로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진짜 저한테 신뢰를 가져서 믿고 거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몇 번 이제 구미도 갔었고, 뭐 여수도 갔었고, 광주도 갔었고, 저기 동해도 갔었고요. 그리고 또 부산도 갔었고, 창원도 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신뢰가 좀 진짜 100% 신뢰가 어느 정도 좀 있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 폭을 좁히는 과정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그 차 앞에서 영상 통화라도 이렇게 해갖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해도 좀 여기 오시는 것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정 귀찮다, 그냥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폭을 좀 좁히는 과정을 겪고 영상 받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합니다. 올류 카니발 11인승 같은 경우 1850부터 2800, 그 다음에 더뉴 카니발 요즘 나오는 거는 3000,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3900부터 41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하비는 1000만원짜리도 있어요. 1200짜리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헐고 좀 지방분들 표현으로 헐고요.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 판매하기 좀 꺼려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1400부터는 보셔야 되는데 너무 또 1400 딱 맞춰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폭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서 조금 여기 사이트 좀 이제 참고하시고 딴 데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비싼 거 연식 제일 좋고 뭐 인포테인먼트, 아무튼 그 모니터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접히고 열리고 천장에 그거 모니터 달려있고 뭐 좋은 거 그런 거는 좀 비싸게 팔립니다. 3150. 그 다음에 더뉴 모합이 3400부터 4050, QM5 600부터 1200, 이거는 많이 판매했던 금액대는 7, 800, 6, 7, 800이었어요. 그러니까 600만원 딱 차는 판매한 적이 없고, 한 660 판매한 적 있고, 뭐 700, 뭐 50, 뭐 이렇게 판매한 적 있고, 뭐 그렇습니다. 뉴 QM5는 800부터 1350, 그 다음에 QM5 네오는 1100부터 1600인데, 거의 보시면 QM5고, 근데 이 QM5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보시는 차는 아닌데, 조금 내가 생각했던 그런 범위 내에서 조금 너무 이제 등한시했고 아예 존재조차 모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셨을 때 한번 후보 순위에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습니다. 휘발유는 당연히 더 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QM3 1150부터, 이거는 생각보다 좀 이제 매입할 때도 그렇고 좀 왜 이렇게 많이 싸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1150부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1700 사이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거 뉴 QM3 같은 경우에는 1700부터 2000 사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볼리는 4종류 이렇게 나눠놨는데, 휘발유는 1300부터 1750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유 디젤은 1450부터 1700 사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볼리 아머, 이거는 1900부터 2050, 티볼리 에어는 1150부터 210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란도 C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션이 좀 이제 나가 있는 차, 미션이 안 좋은 차, 미션을 변속했을 때 차가 퉁 치는 게 너무 세다, 이건 일반적으로 뒤에서 알 들어가면은 다 조금씩 칩니다. 조금씩은. 이 정도 느낌. 근데 너무 팡 치는 거는 안 돼요. 이것도 이제 몇 대, 여러 대
비교를 하면은 분명히 안 좋은 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 3-4대만 봐도. 근데 3-4대 보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데, 요 코란도 C를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거 그냥 금액이 다른 차에 비해서 연식 대비 좀 싸다 하시는 분들은 비교를 한두 대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2-3대 한다 치면은 요거는 3-4대에서 많게는 5대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대 보면은 아마 4시간 5시간 걸릴 거예요. 인천에서만 봐도. 다른 지역 넘어가면 6시간 7시간, 할부하시면은 8시간 9시간 10시간은 아니더라도 거의 9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뉴 코란도 C는 1050부터 1700, 뉴 스타일 코란도 1850부터 2200. 코란도 스포츠 2륜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2륜은 다 오토 기준이에요. 수동은 다 뺐습니다. 1050부터 1500. 코란도 스포츠 4륜, 요거는 패션이 많고 썬루프 없는 게 많고, 그 다음에 탑이 대부분 다 이제 하프탑이라든지 완탑이 많은데, 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액대가 뭐 200만원 가까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탑 없는 거는 일반적으로 싼 게 맞는 거예요. 눈탱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탑 없는 것 중 싼 거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눈탱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더뉴 코란도 스포츠 2류는 1700부터 1950, 더뉴 코란도 스포츠 4류는 1600부터 2400 되겠습니다. 그 사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란도 투리스모 판매를 제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매입도 안하고 판매도 안 해봤는데 1250부터 2250에 포진이 돼 있고 합니다. 적당한 거는. 슈퍼렉스터는 900부터 1300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렉스턴 2는 500만원대는 이제 키로수가 거의 20만 가까워지는 거고, 렉스턴 2는 많이 판매가 될 만한 금액대가 6, 7, 800이에요. 얼마 전에 500 중후반대에 제가 판매를 했었었는데, 그거 말고 그때는 18만 킬로 했었습니다. 키로수가 좀 나갔었고, 키로수를 좀 줄이고 좀 적당한 거 찾으시려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계속 올라가야 될 겁니다. 렉스턴 W는 1400부터 2500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싼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헐 것 같아요. 좀 안 좋을 거, 제가 못 팔 것 같아요. 차가 문제가 있을까봐. 안 팔리는 이유가 있는 차가 싼 거고, 2500까지 쓸 필요가 있냐 싶겠지만 있습니다. 아무튼 뭐 차가 있으니까 써놓은 거고. 올란도 디젤은 경유차는 800부터 1700, 그리고 올란도 LPG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이드를 잡아드린 이유는 이것보다 싼 금액에 요거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가이드를 전체적으로 잡아드리면은 도움이 되실까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LPG는 900부터 1600, 캡티바는 850부터 2100. 캡티바는 유튜브 하면서 두 대 팔아봤습니다. 트렉스 휘발유는 이건 둘 다 팔아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이제 매니아층이 있어요. 제 친동생이 또 트렉스 좋아합니다. 900부터 1500, 그 다음에 디젤은 1350부터 1900, 더뉴 트렉스 휘발유는 1400부터 1800, 경유는 1600부터 1900 보시면 되고, 니로 하이브리드는 그 SUV처럼 생겼는데 하이브리드, 휘발유 하이브리드인데 1650부터 2400, 그 다음에 스토닉, 코나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1800부터 2050, 코나는 1750부터 2550, 그 다음에 더 SUV 스포티지는 1650부터 2650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유 기준이고. 끝입니다. 네. 오늘 1시간 조금 넘었네요. 20분 단축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좀 가이드가 되실,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홍보하려고 이거 하고 있네, 속 다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딴 데를 가셔도 이렇게 해드리면은 좀 가이드 잡으시는데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도움이 어떤 분들한테는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꼭 대다수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네.
이것 말고도 좀 이제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안 하고 좀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 아무튼 이것도 좀 멘트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전에 또 개인적인 그 업무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고 업무 때문에 몇 달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휴, 참 앞으로 그런 게 없는 만큼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그냥 댓글로 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전화 주세요. 문자나 카톡 말고 전화가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빠릅니다. 귀찮을 때가 없어요. 네. 간혹 그냥 좀 이제 아예 그 뭐 화장실에 있거나 아니면 손님 뵙고 있거나 그럴 때는 좀 난감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귀찮을 때는 한때도 없으니까 여기 이 시간 상담 가능 시간 요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이민용 팀장이었고요. 앞으로는 녹화 버튼 꼭 잊지 않고 누르는 걸로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피서철입니다. 그 뭐 38도 뭐 거의 40도 가까운 폭염 경보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일요일은 요즘에 이제 하절기에는 쉬고 있는데요. 이제 축구를 하러 가는데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튼 뭐 여름 건강 굉장히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끝에 가서 이렇게 말은 더듬죠? 네. 아무튼 뭐 저랑 거래하시는 거를 원하는 거 반, 정보만 드리는 거 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매입과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